이제 원래 하시던 일도 그렇고 지금도 뭐 변함없이 고객 상담, 어떤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. 좀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찾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느끼시는 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아, 요즘에 상담이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물어보시는구나.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구나. 이렇게 좀 느낀 부분이 있나요? 최근? 많은 분들이 그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처음에. 네.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하셨다가 이제 주식을 아주 끊고 사신 거죠. 네. 이제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하도 손실 보니까 그랬다가 뭐 20년 만에 주식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,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지금 많아진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새로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좀 기동량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. 옛날에는 그냥 뭐 잘 모르는 기업들 있잖아요.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상담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무슨 종목이냐,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이에요. 그런 분들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, 네네. 뭐 하이닉스, 네이버 이런 걸 투자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는데, 과거랑 다른 점은 누구나 뻔히 아는 종목에 대해서 그냥 가감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,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분들이 그 예전처럼 주식 투자를 그냥 뭐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남들 모르는 종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한탕해서 나만 먹어야지, 이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투자 자산으로, 건전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, 최근에.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쪽이 지금 최근에 좀 쉽지 않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느껴지는 게 그냥 주식 투자를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더 이상 이제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어차피 지금 월급을 모아도 집 사기도 쉽지 않고, 네. 예금은 뭐 방법도 없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의 분위기도 물론 그렇지만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옛날하고 너무나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도 물론 있지만 네. 그거보다도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만 가는 것 같아서,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근에 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개인의 힘이 정말 어쨌든 과거와 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진 것 같고, 그리고 진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공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옛날하고 다른 게요, 공부를 예전에는 많이들 안 하셨는데 요즘에 이런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. 진짜 어떤 분은 그냥 박사세요. 이 주식 투자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. 웬만한 대기업 정보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, 물론 그건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죠. 그래서 네. 과거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. 좀 무지하고 그냥 외국인 기관에 맨날 뭐 그 매도를 하면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약간 그런 좀 폄하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, 최근에 개인들은 절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. 자기 목소리도 낼 줄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의미 있는 또 매수도 하고 시장을 또 쥐락펴락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, 저는 필드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 뉴스로만 그런 거 접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근데 네. 저는 실제로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느끼고 있어서 그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, 실제 여러분이 기사를 통해서 보셨던 그 모습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아까 말씀 중에 본인이 원래 뭐 주식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주변 상황, 다른 투자 자산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에 뛰어들게 된 분들도 많다라고 하셨는데, 네. 제가 이제 유튜브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부장님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. 저는 못해요. 예, 그럼 좀 그런 상황이 조금 속상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아니, 물론 저도 하고 싶죠. 당연히. 아니, 이렇게 주식시장이 뜨거운데 네. 뭐 뜨거울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, 어차피 장이 좋을 걸 작년 저는 여름부터도 계속 좀 강세 쪽으로 좀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3천 넘어가면서 나도 했으면 참 많이 벌었을 텐데 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,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회사도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고객분들한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먼저 선행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내가 먼저 사가지고 네. 고객들한테 이 종목 좋습니다 해버리면 그 종목 분명 움직인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차피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알려지게 됐으니까 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못 낸 거는 뭐 마음 한켠에 아쉽긴 하지만 전혀 뭐 후회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. 그리고 뭐 어차피
금감원에서도 매번 조사를 하거든요.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. 네. 근데 한 가지 좀 불만은 뭐냐면 저는 못하는 건 좋은데 가족들도 못해요. 저희 이제 배우자까지? 배우자, 저희 아버지, 아, 저희 딸, 좀비소까지 다 안 네, 되나요? 그걸 쉽게? 한 달에 한 번씩 다 검사를 그렇군요. 해요. 저희 회사에서 알아서 검사를 해버려요. 아, 왜냐면 이제 뭐 차명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네, 거니까 네. 그래서 음. 그거는 솔직히 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네.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. 그게 뭐 어떤 증권사 다니는 지인 들어보면 뭐 신고 계좌 뭐 이런 게 있다던데.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그 증권사 직원들은 이제 네. 자기 계좌를 신고를 해요. 예. 하는데 그렇다고 주식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.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못 해요. 그것도 부서마다 다르군요. 네, 그러니까 저랑 저 같은 부서에 있는 뭐 팀에 있는 뭐 친구들은 아예 주식 매매가 금지돼 있고 저처럼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못 합니다. 뭐 아시겠지만 리서치 센터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직접 기업 분석 네. 자료를 쓰니까 네. 그거를 좋게 쓰기 전에 본인이 먼저 살 수가 있잖아요. 예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,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서치 센터 직원들도 못 쓰고 그래서 다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특수한 좀 케이스에 있는 직원들은 주식 투자가 일단 금지돼 있습니다. 네. 예. 그 앞서서 뭐 그런 선행 매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뭐 금지하는 네.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시니까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면 네. 그 다음 날 막 그 종목이 실제로 막 많이 네.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실 것 같아요, 최근에. 그게 원래 없었거든요. 그런 게 예전에 제가 12월 달만 해도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. 근데 12월 중순 이후로 이제 갑자기 조회수 제가 이제 나오는 프로마다 조회수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실 저는 이제 주로 그 제가 하는 마감 시황 방송에서 그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시황을 얘기해주고 네. 오늘 있었던 뭐 뉴스들 있잖아요. 그런 거랑 이제 마지막에 그날 나왔던 중요한 보고서를 다 설명해 드리는데 그걸 제가 뭐 팔아라 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보고서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네. 개인 투자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능력도 좀 부족한 데다가 그렇죠. 뭐 발췌할 수가 없잖아요. 사실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.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근데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게 대형주는 상관이 없는데 좀 시가총이 좀 작은 기업들 중에 좋은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. 언급을 하면 다음날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.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그것도 안 좋게 얘기하면 또 빠져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주주분들한테도 죄송스럽게 하는데 근데 뭐 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 방송을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왜냐면 뭐 좋으면 좋다, 안 좋으면 안 좋다. 근데 너무나 많이들 보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주가가 막 움직여 버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좀 큰 종목들 위주로만 뭐 저의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되도록이면 좀 언급을 좀 조금은 자제는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그게 좀 무섭긴 해요. 제가 좀 근데 저도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 네. 좋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긴 하는데 저도 요즘에는 좀 약간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예. 대부분 이제 뭐 저도 이제 보니까 댓글이나 어떤 반응들을 보면 막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, 덕분에 뭐 많이 배웠습니다, 네. 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간혹 이제 보면은 지금 상황상 뭐 파란색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 전혀 근데 없나요?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같아요. 없는 어디든 뭐 당연히 안 좋은 댓글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건전한 비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뭐 잘못된 정보 같다. 내 생각은 이렇다. 그런 거는 너무 좋은 댓글들이죠. 당연히 저도 그런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.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기분 나빠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유 없이. 예. 그러니까 그런 좀 댓글들은 저도 이제 그 댓글들을 가끔씩 보지만 좀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. 그럼 방송하기가 싫어요, 솔직히. 네. 그런 걸 보면은. 그래서 저도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제가 뭐 잘못 얘기했거나 또 뭔가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꺼이 좀 그런 것들은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다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신 분들이 진짜 계세요. 그러니까 그런 좀 인신공격성 좀 댓글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네. 네.